충남교육청이 직업계고 학생들의 반도체 산업 진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포럼을 열었습니다. 교육청은 앞으로 반도체 교과를 신설하고 관련 마이스터고 신설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아산시 시정질문 2일차에서도 아트밸리와 관련된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시의원들과의 소통 부재 등을 지적받은 박경기 시장은 자세를 낮추며 더 많은 소통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세종시가 실효성이 적거나 기능이 중복되고 운영 실정이 미비한 위원회를 통합 폐지합니다. 천안시 축구단이 울산에서 열린 제103회 전국체전에서 남자 일반부 은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천안시는 연말까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정부가 반도체 업계의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10년 동안 15만 명의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발맞춰 충남교육청이 직업계고 학생들의 반도체 산업 진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포럼을 열었습니다. 송영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발표한 우리나라 반도체 기술 인력 현황입니다. 2016년 86,500명에서 2020년 99,200명으로 12,000여 명가량 늘었습니다. 현재는 11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데 산업 현장에선 여전히 일손 부족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반도체학과 증원을 비롯해 앞으로 10년 동안 15만 명의 반도체 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충남교육청이 직업계고 반도체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포럼을 열었습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충남일자리진흥원 석진홍 박사는 직업계고의 반도체 인재 양성 정책은 거의 없다며 반도체 후공정 분야가 주를 이루는 충남의 특성을 반영해 직업계고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의 전략산업이자 충남의 전략산업입니다. 특히 충남의 경우에는 후공정 분야에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후공정 분야야말로 고졸 인재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계고들이 노력을 해서 반도체 분야의 인력 양성에 지속적으로 힘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포럼에는 현직 직업계고 교사와 대학 교수, 반도체 기업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나서 반도체 교육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교육청은 이날 포럼을 토대로 도내 직업계고의 반도체 교과 신설과 학과 개편을 실시하고 마이스터고 신설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반도체 관련 학과들을 더 많은 학교에 좀 설치할 수 있도록 학과 개편을 하고 나아가서 반도체 마이스터고등학교 신설까지 해볼 계획입니다. 또 앞으로도 미래 산업이 요구하는 전문 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앞장설 방침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시 시정질문 2일차에서도 아트밸리와 관련된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다만 계획된 질문에서 벗어난 질의가 이어지면서 일부 시의원들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시의원들과의 소통 부재 등을 지적받은 박경기 시장은 자세를 낮추며 더 많은 소통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시정질문 2일차에서도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안정근 시의원은 아산시가 아트밸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데 있어 먼저 상표 등록을 한 해태제과와 불합리하게 계약을 했다며 따져 물었습니다. 안 의원은 명칭 사용 기한이 2028년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 그리고 상표권을 제3자에게 넘겼을 경우 합의 없이 계약이 바로 해제된다는 점 등을 들며 아트밸리 명칭을 다시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떻게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아산시 공공기관이 사기업과 가별 관계를 맺고 아산시 명소의 명칭을 정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신정후 네이밍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박 시장은 공익적으로 사용하는 만큼 사용하는 데 있어 지장이 없다며 염려를 일축했습니다. 우리가 전혀 상업적 목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익적 활동을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일부 시의원은 시장으로서의 역할과 자세를 묻는 질문에서
아트밸리 상표나 시민 간담회 예산 출처 여부 등으로 공방이 번지면서 당초 계획과 다른 질문에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이 질문 요지를 그러면 바꾸시던지 두루뭉실하게 해놓고는 다른 질문을 요하고 그의 답변을 저희는 들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시민분들께서도요. 아울러 박 시장은 시의원과의 소통 부재 등 제기되고 있는 지적에 함께 시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더 많은 소통을 이어가겠다며 자세를 낮췄습니다. 국회 의원님들과 여러 가지 불편한 관계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역시 마음이 편치 않고 송구스럽습니다. 또 시민들께도 죄송합니다. 이게 다 제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이날 시정 질문에서는 아산시 균형발전계획과 적극 행정 실천 방안 등도 다뤄졌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가 국제안전도시로서의 위상을 대내외에 알렸습니다. 해마다 각 나라 안전도시를 돌며 개최되는 연차대회가 올해 세종에서 열린 건데요. 세계보건기구로부터 안전도시로 인증받은 지 4년 만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로 10번째를 맞는 아시아 국제안전도시 연차대회가 세종시에서 열렸습니다. 당초 2020년 개최를 목표로 했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2년이 지나서야 열리게 된 겁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역시 코로나19 여파로 미뤄져 온 25번째 세계 연차대회까지 겸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그동안 국제안전도시사업 추진 경험을 국내외 도시들과 공유하고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의미 있는 오늘의 행사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대회엔 데일 헨슨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 의장을 비롯한 국내외 안전 분야 관계자가 참석해 학술대회와 토크 콘서트 등을 함께했고 대회 누리집과 유튜브 채널 등 온라인을 통해 전 세계 국제안전도시 간의 경험 등을 공유했습니다. 대회에 참석한 데일 헨슨 의장은 전 세계적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대한민국도 현재까지 26개 도시가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아 적지 않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높게 평가했습니다. And in fact, there are now 28 international safe communities in South Korea that have achieved a 15 to 25% reduction in injury. Both in Korea and internationally, these are no small achievements. 한편 세종시는 지난 2018년 국내에서 13번째 국제안전도시로 인증받았습니다. 인증 5년차를 맞아 재인증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완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실효성이 적거나 기능이 중복되고 운영 실정이 미미한 위원회를 통합 폐지합니다. 시는 법령상 강행 규정으로 설치된 106개를 제외한 120개 위원회에 대해 정비 가능 여부를 검토한 결과 45%에 해당하는 54개 위원회에 대해 통폐합하거나 축소 운영, 비상설화 등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사전 상담을 통해 임의적인 위원회 신설을 지향하고 다양한 분야의 시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 위촉 시 중복 및 연임 제한 등도 검토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천안시는 연말까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는 기본적으로 비대면 디지털 방식으로 진행되며 방문과 전화 조사도 함께 이뤄집니다. 시는 복지 취약계층과 사망 의심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세대를 중점 조사 대상 세대로 선정하고 보다 강화된 조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천안시 직산읍 삼은저수지에 야간 경관 조명이 설치됐습니다. 시는 사업비 2억 원을 들여 달빛 조형물과 LED 나무 모형 조형을 설치했다며 밤에도 많은 시민들이 저수지를 찾아 추억을 남기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천안시 축구단이 울산에서 열린 제103회 전국체전에서 남자 일반부 은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충남 대표로 출전한 천안은 6년 만에 전국체전 정상을 노렸지만 홈팀인 울산을 맞아 승부차기 접전 끝에 패했습니다. 천안은 내년 시즌 프로팀 전환을 앞두고 있어 사실상 이번 대회가 마지막 전국체전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업인 GTX-C 노선의 천안 연장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최근 천안시가 실시한 자체 용역에서 경제성이 충분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송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도권 광역 급행열차 GTX-C 노선의 천안 연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건 공약 사업입니다. 경기도 양주시 덕정에서 수원에 있는 게 기본 계획인데 여기에 평택과 천안까지 노선을 연장하자는 겁니다. 이 노선이 연장되면 천안 원도심에서 서울 강남권까지 1시간 이내에 진입이 가능해집니다. 또 천안 역세권 도시 개발과 재개발이 촉진돼 정부의 수도권의 주택 공급 물량 확보 계획에도 부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천안시가 추진한 자체 용역에서 노선 연장이 경제성이 충분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긴 어렵지만 비용 대비 편의값이 1.0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장 구간은 기존 경부선 철도를 활용하는 만큼 사업비가 크게 들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우리 시 자체적 용역을 지금 수행했는데 최종 보고를 해보니 1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와 인근 지자체와의 협의를 진행해서 대통령 공약인 GTX-C 천안 연장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충남도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GTX-C 노선을 천안을 넘어 아산까지 연장해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건의서에 따르면 기본계획 사업비는 4조 3,857억 원인데 천안 아산 연장에는 1,160억 원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가 지역 대표 관광자원을 다시 선정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벌입니다. 시는 지난 2009년 천안 12경을 지정했지만 최신 관광 트렌드가 반영되지 않아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조사는 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천안시가 12월 말까지 조세정의 실현과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지방세 체납액을 집중 정리합니다. 시는 강력한 체납 처분 및 징수활동 강화를 위해 상위 30인의 고액 체납자 15명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징수에 나섭니다. 또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고액 체납자 258명에 대해서도 2개 팀 7명으로 구성된 광역 체납 징수팀을 운영해 현장 위주 실태 조사와 추적 징수를 펼치고 있습니다. 아산 맑은 쌀 브랜드의 새로운 원료국인 해맑은 벼의 본격적인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시는 올해 둔포면과 영인면 일원에 신품종 해맑은 벼 계약단지를 지난해와 비교해 109% 늘어난 327헥타르를 조성했으며 아산 맑은 쌀 브랜드 원료국 계약 재배단지 전체 면적 2,000헥타르 중 해맑은 벼 품종 대체율은 16.3%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해맑은 벼는 지난 2018년 아산시와 농촌진흥청, 농협중앙회 아산시 지부가 업무 협약을 맺고 함께 참여해 2020년에 개발이 완료됐으며 수량은 삼광벼와 비슷하고 도복에도 강한 데다 단백질 함량이 5.3%로 낮아 지난 2019년 품종 개발 당시 농촌진흥청에서 진행한 전국 소비자 밥맛 평가단 식미평가에서도 삼광벼에 비해 식미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해 아산시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가 27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31명에 비해 4.6명 감소한 수치로 충남도 15개 시군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 한편 시는 우울과 불안,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과 관련된 상담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살 고위험자에게는 심리상담기관과 연계한 심리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독립기념관에는 무려 6만여 점의 기증자료가 보관돼 있는데요. 독서의 계절 가을을 맞아 이 가운데 34점의 책을 소개하는 특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독립운동가 면함 최익현 선생의 시문집인 면함선생 문집입니다. 면함 선생의 아들 최영조와 문화생이었던 이재윤, 곽한소 등이 선생이 순국한 뒤 수집해 편집한 것인데 간행된 책 중에서도 맨 처음에 나온 초간본입니다. 곽한소 위병장의 손자인 한미반도체 곽노건 회장이 기증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한말 의병장으로 활약했던 애국지사 최익현 선생의 신문집을 모아 간행한 문집입니다. 자료 안에는 일제 침략을 규탄하는 상소문과 의병을 일으키며 발표한 경문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독립기념관이 독서의 계절 가을을 맞아 우리 민족의 독립 의지가 담긴 전정류 34점을 모아 특별 전시를 열었습니다. 독립운동가 박은식이 고종 즉위에서 경술 국치까지 50여 년의 역사를 담은 한국 통사와 하와이 호놀룰루 태평양 잡지사에서 3.1운동 그리고 임시정부 수립과 관련된 자료를 수록한 대한독립혈정기 등도 눈에 띕니다. 독립기념관 자료를 소중하게 간직하고 또 그것을 일반 관람객들, 국민들에게도 널리 알리고자 특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기증해 주신 분들의 그런 정신을 또 알리고 그 자료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독립기념관 제7관 특별기획 전시실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오는 12월 4일까지 계속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시가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기 위해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은 시의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신혼부부로 가구원 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하며 전용면적 59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거주 또는 무주택이면서 전월세에 거주해야 합니다. 지원 금액은 주택자금 대출 잔액의 1.25% 범위에서 연 한 차례 최대 100만 원까지입니다. 신청은 오는 18일까지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하면 됩니다. 한편 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2차례에 걸쳐 152가구의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아산시가 다음 달 11일까지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은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직계 존속이 1년 이상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2016년 2학기부터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학자금 대출에 올해 발생한 대출이자가 지원됩니다. 신청은 아산시청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산시 미래장학회로 문의하면 됩니다. 제21회 외암민속마을 지풀문화제가 오는 21일부터 사흘간 아산 송악면 외암민속마을과 저작거리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500면 마을에서 즐기는 전통문화와 지풀의 향연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이번 지풀문화제에서는 우리의 전통문화인 관혼상제 재연과 마당극 등 상설 공연이 열릴 예정입니다. 또 방문객들이 즐길 수 있도록 떡매치기와 강정 만들기 등 20여 가지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천안시가 전통문화 기능을 보존 계승하는 전통명인에 정상진 씨와 김경희 씨를 선정했습니다. 전통주 전통명인인 정상진 씨는 1968년 양조장에 취업해 막걸리 제조 기술을 익힌 뒤 전통주 품평회 대회 등에서 다수 수상해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민화 분야 전통명인 김경희 씨는 1982년 민화에 입문해 40여 년간 전통성과 현대적 분위기를 접목한 창의적인 작품을 그려오는 등 민화의 보존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천안시 동남구 보건소는 다음 달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 8곳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흡연 예방 교육을 실시합니다. 주요 내용은 담배 속 해로운 성분과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인형극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의 구인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회사 엘리메스에서 경비원 1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2-6082-5457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피스코팩에서 플라스틱 제품 생산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82-210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대화전공에서 품질 관리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88-560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세운의료재단에서 의무기록사 1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53-1234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